나는 스페인 미술관의 도슨트입니다. 테마로 또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투어를 다녀온 거죠. 제가 협찬을 받았습니다. 방금 저녁 식사하면서 복순도가 손막걸리를 마셨는데 되게 맛있습니다. 흔치 않은 협찬이 들어와서 왼쪽에 누런 손막걸리도 맛있는데 방금 빨간색 막걸리 먹었거든요. 달짝지근하고 맛있습니다. 대신 조금 흔든 다음에 뚜껑을 살짝 열어놔서 김을 빼야 되는데 그 시간이 5분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유를 갖고 막걸리를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되게 맛있습니다. 복순도가 아마 마케팅 팀장님인 것 같은데 그분이 구독자님이라서 조건 없는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마셨습니다. 모레 시작해요. 제발 외우지 마. 미술 트렌드 줌 클래스죠. 작년부터 해서 올해 핫한 갤러리와 작가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동시대의 미술 흐름과 트렌드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번 클래스는 주로 메가 갤러리,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유명한 갤러리들의 역사와 성장 과정, 갤러리스트, 그리고 최근 주요 작품들 간략하게 소개를 하려고 해요. 특히 최근 아트바젤 홍콩이 좀 주요 연구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직 시작 안 했으니까 많이 신청 바랍니다. 커뮤니티 통해서 구글 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페인 미술기행 제가 한국에 온 지 한 3일째 된 것 같습니다. 아직 시차가 다 적응 안 돼서 계속 몸이 피곤합니다. 자, 시작할게요. 바모스. 여러분, 그 자료가 많아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스페인 다녀오고 복귀 첫날입니다. 알깔라문, 여기 마드리드예요. 저녁에 도착했는데 하늘이 공기가 반겨주더라고요. 우리나라보다 진짜 따뜻하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알깔라문이고 밤 분위기입니다. 야경 멋있어요. 여기가 프라도 미술관 근처고 북쪽으로 살짝 10분 걸어가면 세라노라는 명품 거리가 나옵니다. 그 첫날 오전에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에 갔습니다. 스페인을 대표하는, 마드리드를 대표하는 현대미술관이죠. 게르니카를 보러 가는 미술관이기도 합니다. 자, 이 작품이 만국 박람회 37년도 파리에 열렸던 그 전시회에 소개된 피카소의 조형물이죠. 그 건너편 바로에 게르니카 대작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명작이죠. 옛날에는 사진 촬영이 불가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촬영이 가능해지면서 제가 사진에 담아왔습니다. 그림 이야기는 생략할게요. 이 명작 중심으로 해서 후안미로, 달리, 그 외에 스페인의 여러 거장들을 소개하는 투어를 했습니다.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그렇게 다 이야기는 다 하지 못했어요. 제가 투어 중이라서 그때는 제가 일하느라고 사진 못 찍잖아요. 그래서 미처 사진에 담지 못한 작품들이 꽤 많습니다. 옛날에는 뭐 찍은 것도 있지만요. 그런 거 다 생략하고 소개할 사진 많으니까요. 1층 가시면 실내 정원이 있죠. 옛날에 18세기까지 마드리드의 종합병원으로 이용했던 건물이거든요. 옛날에 환자들의 휴식터, 실내 정원에 후안미로 작품이 있습니다. 다들 처음 보면 이게 개, 강아지, 뭐 뿔 달린 포유류 동물을 표현한 걸로 생각하지만 새를 묘사한 겁니다. 후안미로가 되게 귀여운 걸 좋아하죠. 그리고 후안미로의 친구 알렉산더 칼더의 대작 조형물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 부는 날은 실제 이 모빌이 움직여요. 키네틱 아트의 선구자, 이 대표작이 또 바르셀로나의 후안미로 재단에 있죠.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나 소피아의 시그니처죠. 크리스탈 엘리베이터입니다. 앞에 부분이 끝나고 자유시간을 충분히 드렸죠. 그리고 레이나 소피아 건물에 그 미술관 안에 식당이 있거든요.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 문어밥을 먹었습니다. 점심으로 크로켓떼랑 그 외에 소고기 요리를 먹었어요. 이 요리 간도 괜찮고 부드러웠습니다. 숙성을 며칠 시켰다가 그게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붓터치, 이 시그니처 조형물이 누벨 그 건물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18세기 종합 건물에 현대적인 이 모던한 건물로 증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차역 큰 도로에서 바라본 그 뷰도 되게 멋있습니다. 누벨이라고 써있죠. 여기 식당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오후에 마드리드 투어의 메인 미술관이죠. 세계적인 미술관 프라도에 다녀왔습니다. 프라도는 사진 촬영에 불과해서 관련 사진은 못 찍었습니다. 투어 끝나고 거의 관광객들이 모르는 카페 이름이 생각도 안 납니다. 위치로 기억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리커피를 마셨습니다.
손님들은 그 미술 너무 좋아하시니까 다들 자유 시간에 그림을 보시느라고 따로 왔어요. 아마도 제 책에 소개했던 카페일 겁니다. 제가 소개했어요.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 근처에 추천하는 카페에 속한 카페입니다. 아주 앤틱한 분위기의 카페예요. 그리고 다음날 에스파냐 광장에서 투어를 시작했는데 최소한으로 걸으려고 비 오는 날 택시로 먼저 이동을 했거든요. 좀 비가 오느라고 좀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어쨌든 돈키호테를 상징하는 세르반테스와 돈키호테 산초 판자 동상이 있는 에스파냐 광장이죠. 꽃탈배 이순재 할아버지가 이 돈키호테 동상 보고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왕실 레알 컬렉션 갤러리에 특별전이 있었어요. 소로야 미술관이 마드리드 시내에서 한 약 20분 거리에 소로야 집을 개조한 미술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 미술관이 현재 공사 중입니다. 리모델링인지 복원인지. 대신에 특별전이 레알 컬렉션 미술관에서 크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또 여기를 들어가서 자유관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들은 되게 많이 찍어왔어요. 그 소르야가 발렌시아를 대표하는 뭐 스스로는 그렇게 뭐 명칭으로 인상파라고 얘기는 안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주로 인상주의 화가로 분류를 하죠. 그 대표적인 거장입니다. 왜냐하면 초창기에는 또 리얼리즘 성향의 작가였거든요. 이 작가하면 물 반사, 빛을 정말 환상적으로 구사하는 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제적으로 되게 많이 알려졌어요. 당시에도 파리에서도 인정받았고요. 세계적인 그 기관 미술관에서도 이 소르야를 볼 수가 있는데 여행 오신 분들이 일부가 소르야 그냥 지역 화가로 이제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 꽤 유명합니다. 국제적으로도 비교적 약간 초창기 작품이죠. 그 사람 냄새가 나는 그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성향의 인물화를 많이 그렸어요. 초승화도 그렇고 바닷가 배경이 특히 예술적이죠. 인상주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 비처리 보세요. 환상적이죠. 어느 인상파 화가들보다도 윤슬리라고 하죠. 물에 반사되는 지중해 그 눈부신 광선을 가장 잘 표현한 화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쵸? 물 표현이 소름 돋는다고 하시네요. 직관하면 또 다릅니다. 이 작품이 엄청 유명해서 소르야 미술관 가면 엽서로 되게 많이 파는 소르야를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발렌시아 해안가에 소박하게 말을 끌고 다니는 소년을 표현했습니다. 피부를 맨질맨질하게 되게 잘 구사해요. 너무 인간적이죠. 아이들이 즐겁게 뛰노는 모습을 이렇게 순간 포착을 했습니다. 플레인 에어라고 해서 이분도 외광파적인 그림을 되게 많이 그렸죠. 바깥에서 그 살아있는 빛을 많이 관찰해서 그렸습니다. 이번에 이 특별전 메인 포스터 작품이에요. 주인공 모델로 나오는 여인은 주로 자기 부인을 그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클로틸데 아마 이름이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이 작품도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소로야의 누드화예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되게 비밀스러운 분위기죠. 얼굴이 안 보이다 보니까. 이 소로야가 그린 이 누드화의 주인공이 역시 부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 반질반질거리는 이 옷감 묘사는 벨라스케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화가가 벨라스케스를 젊은 시절부터 엄청나게 연구를 했고 되게 존경을 했던 화가가 17세기 스페인의 거장 벨라스케스입니다. 소로야의 생가 미술관에는 벨라스케스의 작품을 모작하는 그 캔버스도 이렇게 그대로 연출돼 있죠. 게다가 거울 보는 비너스, 로크비의 비너스의 향기도 납니다. 신비로운 분위기의 누드화죠. 이 화가의 그 스킬적인 테크닉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 수가 있는 인물입니다. 초창기에는 터치를 그렇게 많이 날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기법들을 보면 정말 대생력이 뛰어나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손발이 그냥 좋은 화가입니다. 처음부터 맘먹으면 엄청 잘 그릴 수 있는 화가죠. 초창기의 리얼리즘 성향의 작품인데 이 작품을 원래는 제가 글을 썼어요. 책에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좀 편집됐습니다. 당시에 이제 가난한 여인들을 표현한 건데 그 매춘부를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어두운 색감의 분위기 작품도 초창기에 그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그림 되게 어두운 분위기지만 뭔가 또 한편으로는 인간미 있는 그 소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박한 느낌. 그리고 들어간 입구에 소르야의 대표적인 자화상이 있습니다. 이분 터치 보면 벨라스케스의 알라 프리마
기법을 그의 친구였던 존 싱어 사전투와 더불어서 얼마나 잘 자유롭게 구사했는지가 느껴집니다. 알라 프리마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터치 날렸는데 멀리서 보면 자연스럽게 보이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의미는 원 레이어라는 이탈리아 말이에요. 알라 프리마, 한 겹 올렸다는 뜻이에요. 파라솔 없었으면 눈부셔서 그림 직관 못할 정도로 눈부셨다고 하시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분위기 그림도 그렸습니다. 그리고 왕실 컬렉션 미술관을 상징하는 나시오날 파트리모니오 뭐 어쩌고저쩌고 그 명칭이 있어요. 그 왕관 표시죠. 그러니까 국보급 보물을 모아놓는 그 컬렉션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공사 중이라서 이 확 트인 뷰를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마드리드의 서쪽 신시가지입니다. 약간 서민지구죠. 여기 집값 쌉니다. 참고로 마드리드 살려면 이런 데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마드리드 왕궁의 바깥 부분입니다. 입장은 안 해서 바깥에서 사진을 찍었죠. 그리고 비가 와서 사진을 막 오랫동안 찍을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날만 좀 날씨 운이 안 좋았어요. 가는 김에 갈 때는 다 갔습니다. 알무데나 대성당, 마드리드의 대성당이거든요. 여기에 중요한 알무데나 성모자 동상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성물이거든요. 여기서 뭔가 기도를 하고 소원 빌 수 있는 장소인데 미사 중이라서 이 세레모니를 못했습니다, 이날. 그리고 여기서 바라본 뷰가 되게 이쁘죠. 그 고딕 양식에다가 신고전주의 이런 게 결합된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짧은 자유시간이지만 알차게 또 추러스 집도 몇 분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놓고 말씀드리지만 마드리드에서 가장 유명한 산 히네스는 절대 가지 마세요. 최근에 리뷰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너무 기름지게 또 맛없게 튀겨가지고 그런 댓글이 너무 많았는데, 그래도 저 살 때만 해도 그날 기복은 있지만 맛있을 때도 있었어요. 초콜릿은 원래 맛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진짜 못 튀겨서 진짜 맛없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약간 역사적으로 두 번째 맛집 1902라는 추러스 집이에요. 다른 집 같습니다. 전 일부러 초콜릿이 약간 묽지만 나름 맛있습니다. 이날 운 좋게 나쁘지 않게 튀겼습니다. 예, 대신에 직원이 되게 불친절해서 자리가 있는데도 비 오는 날 추러스가 맛집이거든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일하기 귀찮으니까 테이크아웃만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냥 맘대로 앉았습니다. 자리가 있어서. 자, 아무튼 가려면 차라리 1902가 좀 낫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그리고 비 오는 날의 그 모습이고요. 그리고 엘 깔데로라고 해서 그 해산물 전문집이 있거든요. 여기가 솔직히 오징어 구이 맛집이에요. 근데 관광객들이 오징어 구이 맛집이란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잘 시켜야 맛있습니다. 이것저것 잘 시켰고 메인으로 빠에야를 스페셜 버전으로 특별 주문했습니다. 네, 신경 써서. 그래서 평소보다 해산물이 2배로 더 나왔어요. 여러분 다른 빠에야집 이렇게 넣어주는 데 없으니까 이거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스페셜로 비싸게 주문한 빠에야라서 이렇게 나오진 않는다는 것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티센 보르네미사 미술관에 바로 갔는데 비 오는 날이라서 사람들이 일찍 식사를 왔어요. 스페인 현지인들이. 그래서 폭주하는 바람에 계산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시간이 지연됐어요. 그리고 투어 중이라서 제가 사진은 못 담았습니다. 투어 중이라서 티센 미술관은. 대신에 그 프루스트 앤 더 아르츠라고 해서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에 영향을 준 작가 작품들 특별전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반다이크의 작품이고 여러 거장들 고전화가 포함해서 인상파 등 약간 근대 작가까지 눈을 즐겁게 하는 여러 작품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티센의 원래 있는 작품은 여기로 안 옮겼으면 투어가 더 알찼을 텐데 하필이면 유명한 작품 상당수가 이쪽으로 가서 매우 유감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고전 컬렉션에 변수가 생기면 좋지는 않아요. 해설하는 입장에서. 여기는 자유관람이라서 이야기를 못 해드렸거든요. 이거는 에두아르 마네의 작품이고 이거는 원래 티센에 소장된 마네 작품이 여기 갔어요. 그리고 원래 티센 소장의 카미오 피사로의 그 설경입니다. 여기가 베르사유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냥 봐도 즐거운 그림들이 되게 많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티센 미술관의 그림이 왜 하필이면 투어하는 날 여기 가가지고 그래서 해설을 못했습니다. 몽환적인 은빛깔의 습한 안개 분위기를 내는 진짜 천재입니다. 이 분위기를 흉내는 낼 수 있겠죠? 아마 이 독특한 이 분위기를 자신만의 느낌을 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만의 페르소나 같은 이 비밀스러운 여인이 자주 등장하죠. 그래서 그냥 눈으로 봐도
제가 처음 장 바티스트 카미오 코로 이 작품 봤을 때 이 작품 누구길래 이 작가 누구길래 이렇게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할까. 뮤지션으로 따지면 그 엔야라는 그 뮤지션이 연상되더라고요. 지금 방금 깨달았습니다. 이 그림 보고. 그리고 원래 티슨에 있는 클로드 모네의 작품인데 제가 책에 실었습니다. 이때가 되게 짠한 게 우리 카미오 동시에 자기 부인이 죽고 난 지 벌써 1년. 그때 그린 설경이라는 거 1월로 기억하는데 이때 파리가 되게 추웠대요. 그래서 잠깐 날씨 풀렸을 때 눈이 녹아서 강에 약간 흘러가는 그 장면을 그린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밀스러운 분위기의 이그나시오 줄로아가라는 에이바 출신 스페인 작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빌바오에서 빌려왔네요. 빌바오 미술관에 이 작품 소장돼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작가는 유명하지 않지만 이 인물화가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알프레드 시슬레 작품을 다른 데서 빌려왔네요. 아비뇽에서 빌려왔다고 나옵니다. 아비뇽 멀리서 왔습니다. 그리고 원래 티센에 있는 제 책에 실었습니다. 외젠 부댕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북쪽 그 대성당을 그린 거거든요. 아베빌 여기에서 그린. 그래서 이 작가에 대해서 제가 책에 좀 썼습니다. 이 우리가 사랑하는 클로드 모네가 이 외젠 부댕 선배 그리고 스승이자 친구가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가 아는 클로드 모네는 없다는 거를 제가 책에 실었죠. 이분도 1회 인상파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인상파 화가에 속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인상주의 스타들, 특히 모네, 피사로 이런 화가들에게는 좀 이름이 좀 묻히지만 작품성과 역사성 이런 거는 좀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 러스킨인데 그 영국을 대표하는 인물화의 거장이죠.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라파엘 전파도 그렇고 영국 화가들이 이 인물화 표현 보면 보티첼리 연구를 되게 많이 했구나를 느꼈습니다. 모네의 하늘이 좀 오버랩 돼요? 그렇군요. 그럴 수 있죠. 모네에게 영향을 준 모네야 그림 바깥에서 그려야 된다를 가르쳐준 스승님입니다. 그리고 레옹 박스트라고 해서 제 기억이 맞다면 샤갈의 스승으로 기억합니다. 그 러시아 쪽 화가로 기억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독특해서 인상적이었던 작품이에요. 그리고 외젠 부댕의 또 다른 작품 얼마 전에 그 구독자님 제 단골 구독자님 주영킴님이 코끼리 바위 다녀오셨더라고요. 부럽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프랑스 여행 가면 여기 가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클로드 모네의 또 다른 작품 약간 느낌 봐서는 초창기 작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네의 작품 되게 심플한 바다 풍경입니다. 그리고 원래 있는 티센에 소장된 비교적 말년이죠. 모네 말년에 그 정원에서 그린 거네. 일본식 정원 딱 봐도 수련 시리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때 모네가 시력이 안 좋았을 때란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거의 추상에 가까운 그림을 그리잖아요, 모네가. 그리고 피에르 오거스트 르누아르 감성, 따뜻한 감성, 특유의 부드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 풍경화인데 이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책에 실었습니다. 초창기에는 후원자의 정원을 그린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었으나 그 파리의 르누아르의 정원을 표현한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클로드 모네의 또 다른 작품, 이전에 좀 보지 못했던 풍차 작품입니다. 색채를 엄청 그 보색 대비를 강하게 하죠. 그리고 제임스 맥닐 휘슬러가 또 사실주의 거장이죠. 그 런던의 여기다리를 많은 화가들이 그렸거든요. 런던에 되게 뿌연 스모그가 좀 심각한 그런 다리 주변을 많이 그렸거든요, 이전에. 그 영향을 이후에 다른 인상파 화가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모네가 특히 그랬죠. 그리고 파울 세자르 헬리, 이 작가도 되게 인물화를 잘 그리지만 특히 여성 인물을 잘 그리지만 특유의 인상파적인 작품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리고 모네의 수련 시리즈 중에 하나. 그리고 렘브란트의 말년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암스테르담에서 멀리서 가져왔습니다. 귀한 작품이네요. 이 귀한 작품들을 우리가 이날 정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예약으로도 되게 많이 도와주신 그 현지 로컬 가이드님, 보혜 가이드님 아니었으면 우리 못 봤어요. 원래 그냥 오면 단체 그룹들 특별전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잘 얘기해서 예약까지 도와주셔서 자유시간 때 각자 관람을 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당연한 게 아닌 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 작품은 왜 여기 가서 투어를 못하게, 제가 티센 미술관 투어하다가 이 작품 그 시간 없어 그 장소로는 안 가기도 했지만 자유관람 아니었으면 못 볼 뻔했습니다. 티센 보르네미사를 대표하는 렘브란트의 젊은 시절, 잘 나가던 시절의 전성기 때의 자화상이에요. 그래서 되게 화려하고 럭셔리한 액세서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플랑드르 거장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렘브란트는 묘사력도 정말 뛰어나죠. 빛과 어둠 대비 이 키아로스크로 이 효과를 자신만의 환상적인 분위기로 더 발전시켰다고 볼 수가 있고, 오른손잡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림은 어쨌든 거울 보고 그릴 가능성이 많은데 손은 붓을 써야 되잖아요. 손이 좀 어색합니다. 아니면 동세가 별로 없거나 안 보고 그리기 힘들어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내 투어 하다가 보틴 레스토랑,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오래된 식당이죠. 300년 넘었는데 1700년도가 기억 안 납니다. 오래돼서 아무튼 여기 지나갔죠. 그리고 밤에 일부 손님들 플라멩고 예약도 제가 도와드렸고 만석이었습니다. 아직 손님 오기 전, 플라멩고 댄서들 오기 전에 제가 조용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공연 중에는 사진 찍는 게 조금 예의가 아니라서 안 찍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란다 대 두에로라는 관광객이 절대 갈 수 없는 소도시를 경유했습니다. 비가 정말 많이 왔거든요. 저희가 가기 전에. 그래서 강이 엄청 범람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소도시라서 이렇게 소박한 정문입니다. 그리고 그 겨울에 가지치기를 하거든요. 플라타너스 나무. 뼈처럼 보이는 게 좀 인상적이에요. 스페인 겨울 가면. 그리고 여러분, 스페인 동네 성당의 클래스입니다. 동네 성당도 기본적으로 몇백 년, 300년 지났어요. 그래서 중세 때의 그런 투박한 그런 조형. 또 아주 투박하진 않아서 르네상스 이후에 조각된 걸로 유추합니다. 내부의 모습, 레타블로, 재단화입니다. 그리고 이날 짤막하게 일부 손님들과 커피와 추러스를 즐겼는데 밀가루로 반죽을 직접 하고 튀긴 지 얼마 안 되는 거를 먹어서 솔직히 마드리드의 추러스 거기보다 더 맛있었습니다. 네, 일부 손님은 인생 추러스를 여기서 먹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로컬 문화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투명 잔으로 주는 데가 은근 많아요. 참고로 스페인에서 아메리카노 시키면 이렇게 나오고 에스프레소 시키면 이렇게 많이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카페 솔로라고도 하는데 에스프레소와 카페 솔로를 구별해서 받는 데도 있긴 해요. 근데 아무튼 스페인에서 카페 솔로 하면 에스프레소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르고스로 또 바로 넘어갔습니다. 관광객들이 가기 쉽지 않은 곳이지만 성지 순례 까미노 가시는 분들이 여기 좀 거쳐가는 도시이기도 하죠. 부르고스의 그 입구에 아치거든요. 여기는 그 엘시드라는 장군이 이 영웅입니다. 레콩키스타라고 해서 이슬람과의 전투에서 많은 공헌을 세웠던, 비교하긴 좀 그렇지만 그 스페인의 이순신, 대신 해전보다는 육군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부르고스 대성당입니다. 여기도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에요. 여기는 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언덕 올라가서 일부 손님과 전망대로 갔습니다. 성당 되게 이쁘죠? 항상 제가 부르고스 갈 때마다 날씨 운이 좋아서 이 하늘색과 대비되는 이 밝은 성당 색깔이 너무 대비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앞에 장미창, 그 전형적인 고딕 양식이죠. 일부 디테일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다른 뷰, 이 언덕 올라가는 길입니다. 구름 진짜 환상이죠. 구름 맛집입니다. 요즘 스페인. 그리고 전망대예요. 너무 아름답죠. 바람 엄청 불었습니다. 구름 진짜 이쁠 때 가셨어요, 다들. 바람이 좀 세게 분다는 게 느껴집니다. 와, 지금 봐도 너무 좋네요. 추억 돋습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또 버스에서 바깥을 보는데 스페인 북부는요 1년 내내 초록빛깔입니다. 지금 계절이 전체적으로 초록빛깔이긴 해요. 스페인 전체적으로. 근데 북부는 진짜 전망이, 가는 길이 너무 이쁩니다. 아스트리아스 주는 진짜 이뻐요. 특히 시골 가면. 그리고 이시오스라고 해서 와이너리를 갔어요. 산티아고 깔라트라바라는 되게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발렌시아의 그 과학 엑스포 건물, 그리고 빌바오의 주비주리 다리를 설계한 유명한 건축가의 와이너리 건축물입니다. 엄청 대규모예요. 그리고 여기 오크통이 되게 많은데 시음할 수 있는 이런 투어도 있긴 한데 저희는 투어로 시간을 너무 허비할 순 없어서 시음만 하고 와인만 샀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와인도 이렇게
종류별로 파는데 손님들이 시음을 하시더니 막 여러 가지 사시더라고요. 종류별로. 아무튼 이시어스 와이너리. 관광객이 절대 단체가 절대 갈 수 없는 곳을 또 갔습니다. 우리 손님들이에요. 얼굴 안 나온 사진 일부러 일부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요. 그 유명한 스페인을 대표하는 와인 브랜드 리오하 지역이에요. 리오하 와인이 전반적으로 거의 다 맛있어요. 그 양대산맥이 리베라 델 두에로라는 와인이거든요. 그 와인 지역이 아까 여기에요. 아란다 데 두에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북쪽으로 이동하는 날 스페인 와인 투어를 했네요. 와인으로 가장 유명한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하늘 너무 아름답습니다. 스페인은 포도를 되게 낮게 심습니다. 지금 수확철이 아니죠? 그리고 아름답게 솟구친 사이프러스 나무. 그리고 한 5시, 6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역시 제가 창의적으로 이 일정을 짰기 때문에 가는 전망이 좋은 데만, 유서 깊은 건물에만 구경 호텔로 이렇게 장사를 하는 파라도르 호텔에서 숙박을 했습니다. 이게 아주 오래전에 옛날 까미노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 오래된 병원 건물로 쓰였던 공간이래요. 이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호텔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산토 도밍고 데 라 깔사다라는, 산토 도밍고는 성인의 이름이기도 하죠. 이 도시가 또 까미노 성지순례객들이 많이 거쳐가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순례객들이 거쳐가면서 발달한 도시예요, 여기는. 그래서 뭐 종교 상관없이 경건한 마음으로 성지순례하는 마음으로 일부 손님들이 이 성당 안에 들어갔습니다. 입장료가 얼마 안 돼서 들어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성물, 닭과 관련된 기적이 일어난 성당이거든요. 그래서 산토도밍고 성인 옆에 2마리 옆에 수탉이 있습니다. 꽃기호 닭이 울면서 기적이 일어났던 그런 일화가 있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면 좀 기니까 생략하고, 제가 좋아하는 벨라스케스 산티아고 기사단 십자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냉큼 득템을 했습니다. 다른 관광지에 비해서 또 이 배지도 별로 안 비싸서 까미노와 관련된 의미가 있잖아요. 스페인 북부 가면 그걸 열쇠고리 포함해서 몇 개 질렀습니다. 그리고 탑이 있거든요. 고풍스러운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를 보면 로마네스크 양식이죠. 로마네스크 양식이라는 걸 보면 중세 때 처음에 세워졌다는 걸 보여주는 아치의 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고딕은 이후에 유행했던 양이거든요. 처음도 아치가. 그래서 유서 깊은 건물이란 거죠. 외부는 비교적 투박하지만 내부가 멋있습니다. 까미노 성지 순례객들이 소박하게 먹으면서 발달한 도시인데 여기 식당에 고급 미슐랭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로스 까바예로스라고 해서 신사 혹은 기사란 뜻입니다. 까바예로스. 그래서 기사에 창 이런 게 보이네요. 그래서 미슐랭 식당에서 여러 구이를 즐기는 모습이에요. 제가 종류별로 양고기, 새끼돼지 요리, 생선 요리 등을 여러 가지 메인으로 시켰습니다. 이날 선생님 한 분이 고급 와인을 통 크게 쏘셨어요. 그래서 고급 와인도 아낌없이 즐긴 날이었습니다. 아주 행복한 날이었죠. 와인데이였습니다, 이날. 새끼돼지 요리가 약간 퓨전된 스타일이죠. 그리고 아침 떠나기 전에 역시 하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산세바스찬 도착해서 바로 따파스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스페인 파이스 바스코가 일명 핀초스라고 하죠. 꼬챙이가 꽂힌 따파스가 제일 유명한 곳이에요. 물론 아주 고급진 음식은 아니죠. 서민들의 음식이라서 서서 맥주랑 한잔하면서 혹은 와인이랑 한잔하면서 떠들면서, 스페인 사람들은 바깥에서 담배 피면서 막 이렇게 수다를 떨거든요. 우리는 앉아서 제가 여러 가지로 다 여기 있는 거 싹쓸이 솔드화 시켰죠. 있는 거 다. 개인적으로 오신 손님들이 우리 코리안 때문에 좀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손가락 거치는데 몇 개 줄까 하니까 이거 다, 손가락 가지고 이거 다, 또도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접시당 다. 제가 다 시켰죠, 위에 거. 여기서만 먹을 수 있을 법한 것만 제가 시켰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시내 투어를 했습니다. 산세바스찬 이름답게 세바스찬 성인이 가장 중요한 곳이라서 화살 맞는 도상 가면 세바스찬 성인이죠. 그 관련된 성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꼰차스 해안이라고 해서 유럽 여러 여행객들에게 되게 사랑받는 진짜 인기가 많은 해안이라서 도시 분위기도 좋고 대성당 가기도 좋고 하늘만 봐도 너무 좋은 도시예요. 여기 구시가지도 너무 이쁘고
자유시간 많이 줬다고 일부 손님께서 컴플레인 걸었습니다. 대성당 내부의 모습이고, 이게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19세기 말인가 20세기 초에 지은 성당이라서 좀 심플합니다. 여기는 여기 내부는 네오 고딕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고딕 양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프라도 미술관에 수장된 무리오 작가의 작품을 모사한 그림이 있더라고요.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크리스티나 다리, 옛날 왕비 이름이거든요. 섭정을 했던 왕비 이름을 따서 프랑스 파리 알렉산더 다리를 약간 모방해서 지은 다리라고 합니다. 산 세바스티안의 약간 상징물 같은 다리예요. 강에서 흘러가는 바다의 뷰를 보기에 되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너무 좋죠. 그냥 강에서 멍 때려도 좋고 바다를 봐도 좋고 구시가지에서 커피 한 잔만 마셔도 좋은 곳이 산 세바스찬입니다. 이제 유럽 관광객들이 여름에 시원해서 진짜 많이 오거든요. 특히 프랑스 여행객들이 되게 사랑하는 도시죠. 역시 단체 관광객이 가기 힘든 곳입니다. 그리고 게르니카 투어를 했습니다. 마드리드 레이나 소피아에서 게르니카 명작을 원작을 봤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한때 잿더미가 됐었던 비극적인 게르니카 도시를 실제 갔다 왔습니다. 게르니카가 동네 이름인지 모르는 분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게르니카의 신성한 나무, 수명이 다 돼서 일부 조각만 남아 있어요. 아마 이게 참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참나무. 근데 이 참나무가 대를 이어서 계속 이어서 심고 있어요. 근데 되게 기적적인 게 뭐냐면, 아마 이 나무인 것 같은데, 게르니카 그 1937년도 나치 그 전투기 부대가 이 게르니카 이 평화로운 마을을 융단 폭격했을 때 그 잿더미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은 나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나무가 수명이 다 돼서 후손 나무가 지금 버티고 있지만, 또 상비군이 있습니다. 그 예비 나무들도 옆에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밟고 밟아도 끝까지 살아나는 부활, 바스크의 저항 정신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게르니카 벽화가 여기 있죠. 여기 와서 또 한번 사진 찍어야 되는 인증샷 포토존입니다. 밑에 오면 평화의 박물관이라고 해서 항상 게르니카와 관련된 테마 전시를 해요. 이번에는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당시 얼마나 비극적인 잿더미였는지를 보여주는 사진이 이번에 많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동상은 바스크의 옛날 영웅이에요. 그리고 이 빌바오 넘어와서 주비주리 다리를 건너는 그 모습을 좀 포착했습니다. 저녁에 도착했는데도 날이 밝아서 이렇게 저녁 먹으러 가는 길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빌바오의 보물이죠. 구게나임, 너무 잘 보이는 다리에서 본 뷰입니다. 여기 루이스 부르주아의 마망이 있고, 그 다음에 카푸어의 작품도 보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브렌의 작품이에요, 이게. 그래서 2007년 전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작품인지 모르는 분도 많아요. 어쨌든 붉은 아치라는 조형물이 있습니다. 다니엘 브렌 보면 아트페어에도 가끔 나오고, 미니멀리즘, 추상 개념 미술의 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랑스 출신이죠. 그리고 그 구게나임, 현재 작년부터 계속 쿠사마 야요이 특별전을 작은 방 하나로 계속 우려먹고 있거든요. 그걸 또 줄 서서 잠깐 인증샷을 찍고 왔죠. 무한의 거울방이죠. 처음에는 한적하다가 우리가 줄 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 따라서 줄을 서더라고요. 자, 그리고 후안 우슬레라는 이분이 아마 스페인 화가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분의 붓터치 보면요, 신문서 화백, 그리고 현재 아주 잘 나가는 이배 작가의 스타일과 겹친다는 게 느껴집니다. 붓을 이렇게 딱, 이거는 약간 신문서 작가와 좀 겹치는데, 다른 작품 보면 이게 이배 작가와 되게 흡사한 게 있구나, 이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그 관련된 철학은, 접근법은 완전 다르겠지만, 이 올리브 화분이 작품이라고는 차마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여기 흡연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요코 오노라고 써 있어요. 그래도 뭐가 작품이지 이랬을 거예요. 이게 작품입니다. 네, 요코 오노가 희망의 트리라고 해서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매달아서 여러 도시에 나무를 심는 이런 퍼포먼스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메시지도 안 걸려 있어서 이게 어떻게 작품인가 처음에 뭐지 이랬습니다. 나무만 있다는 거. 그리고 옛날에 제가 스페인 살 때만 해도 클래스 올덴버그, 그리고 그의 부인이죠, 코셰반 브루겐, 작품이 없었어요. 이 작품이 뉴욕 구게나임에서 가져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은 재단에서 가지고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게르니카 투어로 피카소 게르니카를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하시네요. 좋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도 되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작은 물체를 엄청 크게 직관적으로 크게 작품을 해서 호불호 없이 일단 재밌다라는 생각을 많이 느끼게 하는 그 설치 미술 조형 예술가라고 보시면 되고, 클래스 올덴버그와 코시 반 부르겐이 청계천 그 소라 모양의 그 작품 기억나시죠? 그 주인공들입니다. 아니 우리 이런 것 좀 해주지. 제작비도 별로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이상한 소라 만들어주고 여기는 재밌는 셔틀콕 주고 너무하셨습니다. 솟구치는 무슨 청계천을 상징했다고 하는데 진짜 주문자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주문자가 원래 잘한 스타일로 하라고 했으면 그런 스타일 잘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매우 아쉽다라는 거죠. 청계천과 이거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리고 타르실라 또 아마랄이라는 브라질을 대표하는 근대 모더니즘 거장 작가의 특별전이 열리고 있어요. 타르실라두 아마랄. 그러니까 우리에겐 좀 생소하지만 이 거장을 좀 재조명하는 특별전입니다. 그래서 초창기부터 뭔가 단순화 작업 보면 여러 아방가르드 미술사조를 다 거친 모든 걸 다 시도했던 종합 아티스트라고 보시면 되죠. 특히 큐비즘도 많이 시도했고 초현실주의적인 작품도 꽤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그 마티스의 좀 영향도 받았고, 그 다음에 루소 그 작가의 향기도 나죠. 초현실주의적인 특이한 작품도 그렸어요. 큐비즘에서 거의 추상에 가까운 이런 작품들, 아마랄 특별전을 보았고, 여기 원래 컬렉션이죠. 루시오 폰타나의 설치물이 있어요. 폰타나면 이 칼빵 추상 작품으로 유명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르면 절대 안 보이는 후지코 나카야의 작품이 이 안개입니다. 10시 딱 오픈하면 안개 틀어주고 또 시간별로 또 틀어줍니다. 그래서 안개 좀 많았을 때 그때 인증샷을 찍어야 됩니다. 처음에 이게 작품인지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후지코 나카야를 알지 못하면 절대 모르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여기 구겐하임 내부 아마 비스트로였나? 식당 예약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깔끔하고 맛 괜찮습니다. 거기 우리가 또 여기 미술관 안에서 식사를 했어요. 점심. 카푸어 작품이고, 그리고 여기 잡상인들이 꽤 항상 있습니다. 프랑크 게리 건축가가 티타늄으로 만들어서 가까이서 만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탄성이 있어서 움직여요. 소리도 나고 직접 만져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다고 발로 차면 큰일 납니다. 제재를 받을 거예요. 마망 하늘과 대비가 너무 좋은, 이게 정말 복인데 북부가 비가 자주 와서 비를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행하면. 근데 이번 여행객들이 비를 안 맞았어요. 저 여기 빌바오 갈 때마다 비 맞았거든요. 그래서 날씨복이 있었다라는 거죠. 주비주리 다리 지나가다가 사진 찍었습니다. 이 빌바오가 도시기획을 너무 잘하는 곳이라서 디자인도 되게 발달한 도시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인도가 진짜 넓어요. 도로가 좁고, 그래서 차가 좀 다니기에는 도로도 약간 좁고 일방 통행이 많고 좀 막히거든요, 시내에 특히. 근데 사람들이 다니기에는 너무 편한 도시가 빌바오. 휴머니즘, 사람이 우선이다를 슬로건으로 재탄생한 도시라고 보시면 되죠. 이 도시에 이런 공공 디자인도 되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한때 디자이너라서 그런지 몰라도 블랙과 레드 대비가 빌바오의 약간 시그니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빌바오의 시청 건물입니다. 지역화가고 빌바오 구겐하임에도 감상할 수 있었던 허르의 오테이사라고 해서 레이나 소피아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현대미술관에서도 소장된 바스크 지역화가입니다. 되게 유명한 조형 예술가예요. 그리고 옛날 극장입니다. 아리아가 극장이에요. 여기 역사적인 빌바오를 대표하는 오래된 고풍스러운 극장이죠. 공연하는 극장. 그리고 산티아고 대성당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빌바오의 대성당 이름이 산티아고인데 원래 순례자들을 위한 대성당으로 이렇게 좀 발전한 곳이라서 약간 숙박하는 여관 느낌도 있죠. 제가 코로나 때 여기 들어가서 라이브를 했어요. 그때 들어가서 촬영도 했거든요. 근데 빌바오 인심 안 좋아졌습니다. 여기 돈 받더라고요. 아니 순례객들을 위한 성당에서 웬 장사입니까? 근데 그렇게 따지면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더 심하죠. 자본주의의 중심 도시 바르셀로나에 비하면 입장료는 조금 싸지만 어쨌든 바스크 요 빌바오도 부자 도시입니다. 그리고 산 안톤 성당, 오히려 이 네르비온강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에요. 고딕 양식으로 이렇게 지어지다가 르네상스 그리고 바르크 종탑으로 완성된 성당이고, 내전 때 좀 파괴됐다가 복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수 때 좀 많이 파손이 됐었거든요. 복원을 했죠.
그리고 바로 옆에 리베라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재래시장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장날 시간이 있어요. 재래시장 여는 시간이 주로 오전이거든요. 일부 한국 여행객들이 리베라 시장 구경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 오후에 시장 여는 시간 끝나면 따파스 집만 운영합니다. 그리고 누에베아 광장이 있어요. 이 산안톤 지역에 구시가지 광장이 있었거든요. 오래된 광장이 있어서 비교적 늦게 만들어진 광장이라서 누에바, 새롭다는 의미의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19세기에 완공된 광장이고 65년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 따파스지 여러 레스토랑이 밀집해 있거든요. 근데 이곳에 바스크 언어 아카데미 건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르셀로나 비행기 타러 가는 날 그 이동하는 버스에서도 본전 뽑으려고 코스를 넣습니다. 베고냐 성지 순례객들이 꼭 방문한다는 역사적인 바실리카예요. 성당도 급이 있거든요. 교황청에서 유서 깊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거나 순례객들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한 그런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성당을 바실리카라는 명칭을 부여해요. 교황청에서만 이렇게 부여하는 프리미엄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바실리카가 있는 성당이다 그러면 이 성당 진짜 역사가 있고 교황청에서 특별 관리하는 성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베고냐의 성모에게 헌정하는 의미에서 지어진 성당이고 이날도 순례객들이 오셨습니다. 한국인 순례객들 오셔가지고 그분들 항상 오픈마인드거든요. 한국에서는 인사 안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끼리. 순례객들끼리는 인사합니다. 그래서 인사드렸죠, 제가 먼저. 그래서 고생하신다고. 우리는 편하게 버스 타고 왔지만 이분들을 아래서 걸어오셨어요. 숙박은 어디서 하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아무튼 16세기 르네상스 시대 때 공사한 성당이죠. 그 정문이고 안에 내부 보면 와, 역사 그 자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오래된 비주얼, 고딕 전형적인 첨도 아치와 리볼트 아치가 인상적인 작품이죠. 저는 아무리 유럽 뭐 고전 화가들이 대단하다고 해도 유럽 최고의 보물은 성당이라고 생각해요. 종교를 떠나서. 그 종교, 신앙심이 만들어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결과물이 중세 때부터 로마네스크, 고딕으로 이어지는 그런 유서 깊은 성당이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베고냐의 성모자, 성물이 여기 모셔져 있습니다. 여러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처음에 목동이 성물을 발견하면서 이렇게 모시게 된 일화가 있거든요. 여기서 뿌리를 내렸다고 해서 발을 내딛었다는 의미에서 베고냐라고 짓게 됐다고 합니다. 네, 이 성당 바깥에 정문 파사드예요. 그래서 내부는 고딕이지만 좌우대칭 아치로 봐서는 르네상스 양식으로 완성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아르찬다 산이 있어요. 거기에 전망대가 있거든요. 공항 가는 길 또 본전 뽑으려고 또 도착하기 전에 여기까지 와서 마지막으로 포토존에서 사진 찍고 왔습니다. 빌바오의 구 신시까지 다 보이는 전망대죠. 조금 더 가깝거나 낮으면 좀 더 전망이 좋았겠으나 어쨌든 공항 가는 길에 이렇게 또 알차게 사진을 찍고 갔습니다. 후아노 노벨라라는 지역 조각가의 작품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셀로나 비행기 타고 도착하자마자 비행기가 좀 연착돼서 스페인 국내선이요. 좀 서비스가 안 좋아요. 어쩔 수 없이. 연착되고 그래서 식당 지각해서 더 늦었으면 밥 못 먹을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도착해서 또 식사를 즐기는 모습이에요. 여기도 되게 오래된 건물이라서 다락방에서 식사하는 그런 분위기의 건물입니다. 여기 바르셀로나에서 이베리코 돼지 빠이야를 즐기거든요. 빠이야예요. 그리고 까사 바뜨요의 낮의 모습입니다. 이아고 가이드님이 투어를 해주셨고요. 까사 밀라 가우디의 명작을 볼 수가 있죠. 이 비슷한 거리에서. 그리고 구엘 공원, 이날 날씨 너무 좋았습니다. 이 구엘 그 주문자가 후원가가 여기 부자들의 빌라촌을 만들려다가 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공사 중단. 빌라촌으로는 실패한 프로젝트이지만 이게 공원으로 시에 기증되면서 바르셀로나를 대표하는 관광 상품이 됐죠. 종류별로 자연을 모티브로 만든 가우디의 향기가 나는 그런 공원입니다. 완공됐다면 이 부자들의 시장터가 될 위치였으나 실제로는 시장으로 역할을 이제 못했죠. 그리고 헨젤과 그레텔을 모티브로 만든 이 두 집. 가물어서 원래 여기 물 나와야 되잖아요. 뱀 얼굴에 도마뱀도 있고 가물어서 물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최근 우리가 와서 비가 많이 왔거든요. 근데 물을 지금도 아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밑에 시장 기둥 자체가 물탱크 관이잖아요. 그리고 사그라다 파밀리아, 이 숭고미를 느낄 수가 있는, 어떻게 인간이 이런 외계인이 만들 법한 저세상 건축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걸 처음 느끼게 만드는 세계적인 성당입니다. 자, 이 성당도 2000년대 초반으로 기억합니다. 준 바실리카, 메노르 바실리카로 이렇게 승급이 됐어요. 내부의 모습이고, 제가 여러 번 다녀가면서 초창기 배낭여행 갔을 때만 해도 내부가 공개돼 있으나 일부는 공사 중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는 내부는 완공됐죠. 해질 무렵이라서 이쪽에서 빛이 들어옵니다. 오후에는. 그래서 따뜻한 그 오렌지 빛깔, 그런 빛의 향연을 느낄 수가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죠. 아래에서 봤을 때 나무 숲에서 온 것 같은 그런 따뜻한 느낌으로 위안을 얻길 바랬죠. 가우디가 모두를 위한 성당으로 설계를 했어요. 근데 모두를 위한 건 맞지만 바르셀로나 여기 신자들 빼놓고는 돈을 받는다는 거죠. 예, 비싼 돈을 받습니다. 하지만 성당을 위해 기증을 한 의미, 제 돈으로 요거 벽돌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많이 갔거든요. 갈 때마다 이 성당 짓는 데 써가지고 한 기둥의 한 반의 반은 제 돈으로 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도 새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 사이에 새로 지은, 얼마 지은 지 안 된 곳은 이렇게 하얗죠. 그리고 개선문이고요. 예, 다음 날 오전에 달리 극장에 갔습니다. 달리 극장에, 여기 처음 보면 약간 이거 똥칠했나? 약간 똥 같은 느낌인데, 살바도르 달리가 즐겨서 먹었다는 피게레스 까탈루냐의 지역 빵이에요. 빵 삼각이라고 해서 트레스, 세 개란 뜻으로 트레스 크레스통스라는 빵입니다. 발음도 똥이죠. 크로스통스 빵. 근데 이 빵 저도 갈 때마다 한번 좀 맛보고 싶어서 찾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저의 창의적인 루트 덕분에 진짜 많이 보셨습니다. 알차게 시간 아끼면서. 시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진짜 버스 기사하고도 내고를 많이 했거든요. 비 온 날에 택시 관련해서 살바도르 달리가 꿈을 꿨거든요.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고 배가 뒤집어져서 물이 떨어지고 비를 맞는 차가 클래식카죠. 캐딜락. 실제 미국에서 갈라 부인과 탔던 차로 알고 있습니다. 돈 넣으면 우산이 딱 펴지죠. 그런 퍼포먼스. 요거는 레디메이드예요. 친구 조각가가 선물로 준 작품입니다.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원래 이거 관련해서 책에 썼어요, 내용을. 근데 아쉽게도 편집됐습니다. 다 책에 실었으면 책이 거의 곰브리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두께만요. 그리고 이 작품 유명하죠? 이 작품이 되게 희귀해서 구글 이미지도 해상도가 낮아요, 되게. 그래서 달리의 자화상을 아주 기괴한 스타일로 표현했죠. 근데 달리가 이렇게 새총 같은 뭔가 거치대 나무를 다른 작품에도 반복적으로 등장시키거든요. 그걸 볼 수가 있고, 달리 특유의 코스염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카소를 달리식으로 재해석한, 촌실주의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인데 혀에서 수저가 나오고 기타가 보입니다. 피카소가 기타를 모티브로 많이 그려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남자 얼굴인데 여기는 이상하게 가슴이 축 처진 것처럼 묘사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게 다리 같기도 하고, 이게 다리라면 다리가 되게 짧다는 거를, 컴플렉스를 너무 부각시킨 게 아닌가. 다르게 보면 달리가 피카소 먹이는 그림이 아닌가 오해받을 정도로 되게 기괴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레이나 소피아에서 되게 유명한 창밖을 보는 소녀, 여인 작품을 보셨거든요. 다른 작품 측면 여인 그림도 있는데 되게 못생기게 그린 그림이 많아요. 근데 이 그림은 달리의 여동생 안나를 그린 거예요. 근데 다른 안나, 창밖을 보는 여인 초상화를 제외하고 좀 못생기게 그린 편인데, 이 작품은 되게 매력있게 그렸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모습은 전형적인 카다케스, 달리가 살았던 그런 동네입니다. 여기 피게레스에서 한 1시간 거리 땅끝 마을이 있어요. 거기입니다. 포트 리갓이라는 곳에 달리와 갈라가 살았던 별장도 있고, 달리가 어릴 때 살았던 동네이기도 합니다. 거기는 자유여행으로 이렇게 좀 렌트해서 차로 여행하는 걸 적극 추천합니다. 땅끝 마을. 그리고 안에서 봤을 때의 그 작품, 이날 4월 이 시즌이 견학 시즌이에요, 유럽에서. 그래서 학생들이 정말 폭주했던 기간에 우리가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여행 끝날 무렵에 그 부활절 기간이라서
또 스페인 자체에서 축제가 한창일 때라서 투어가 더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장 모습이고요. 갈라를 약간 참외의 막달라 마리아처럼 오마주한, 달리에게는 갈라가 여신이자 비너스이자 성녀이자 성모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여러 여신 혹은 종교, 성녀의 도상으로 많이 빗대어 표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의 뒷모습. 참고로 갈라를 엄청 미화를 했어요. 나이가 10살의 연상이었고 젊게 표현했습니다. 게다가 외모적으로도 컴플렉스가 있었던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달리에게는 여신처럼 보였던 거죠. 달리에게는 최고의 미인이었습니다. 레다 그리스 신화를 모티브로 그린 작품이고요. 한창 원자력, 원소에 관심 가졌을 때, 무중력 상태, 이런 거를 좀 관심 가졌을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모티브고, 그리고 피카소의 큐비즘을 연구할 무렵의 달리의 작품입니다. 달리가 한때 피카소의 영향을 받아서 큐비즘 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달리가 약간 착시현상으로 이렇게 보면 다른 형상이 보이고 가까이서 보면 하나의 오브제일 뿐이고, 그 다른 건축가와 협업을 해서 소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얼굴 모습은 미국의 유명한 팝 스타 얼굴을 모티브로 제작한 작품입니다. 시카고에도 이 설치물이 한 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점 큰 작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파도 에디션이 몇 개 있거든요. 하나에 되게 비쌉니다. 한 점이 달리 생가 박물관에 한 점 있더라고요. 그리고 갈라를 이제 표현한 초상화인데, 그 라파엘로의 빵집 딸 초상화가 유명하잖아요. 그걸 오마주한 그런 스타일이죠. 달리가 여러 거장을 오마주해서 작품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벨라스케스를 연구한 작품이죠. 여기 뒷모습은 갈라인 걸로 딱 보이고요. 그리고 달리가 아마 런던으로 기억합니다. 학생들이 모인 어떤 세미나 같은 장소에서 연설을 하는데 잠수복을 입고 연설을 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거든요. 이때 숨 막혀서 질식사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앰뷸런스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거를 또 보여주는 조각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식당 가는 길에 달리의 또 다른 조형물, 달리 극장 앞의 모습입니다. 달리 여러 작품들이 보이고 탑도 보이죠. 그래서 달리 극장뿐만 아니라 소소하게 한 1시간 정도 산책만 해도 이렇게 좀 재밌는 소도시가 피게를 했습니다. 시간 좀 여유 되신다면 카다케스 포함해서 포트리갓, 땅끝마을, 그리고 지로나까지 맘먹으면 알차게 차로 싱싱 달리면 다 볼 수 있는 코스입니다. 자유 여행객들이라면 하루는 렌트를 좀 추천해드려요. 왜냐면 기차 타면 여기만 겨우 보거든요. 그래서 하루 렌트 추천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생선 고급 맛집이거든요. 미슐랭 집입니다. 그래서 코르비나라는 민어과 되는 대서양에서 나는, 스페인에서도 고급 생선 요리를 즐기셨어요. 문어 요리와 함께. 그리고 알렉산더 칼더 작품이 반겨준 후안미로 재단에서 제가 이제 미술관 여러 후안미로 관련된 이야기 투어를 해드렸고, 여기에 제가 사진으로는 담지 않았지만 이번에 작년 사진에는 담았습니다. 알렉산더 칼더의 수은 분수가 있어요. 되게 막 움직이는 키네틱 아트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 구성도 너무 좋고 분위기도 좋고, 카탈루냐의 그 도시 전경을 볼 수가 있는 뷰포인트도 좋고, 바르셀로나 여행하시면 후안미로 재단 미술관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날 기차 타고 밤에 마드리드 아테차역에서 밤에 체크인하고 하룻밤 자고 또 공항 가는 날 알차게 톨레도를 투어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톨레도 전망대, 이날 또 하늘 너무 멋지고 공기도 쾌적한 상태였어요. 비가 오고 얼마 안 돼서 강물도 수위가 높더라고요. 물살도 엄청 가파르고요. 그래서 되게 좋을 때, 게다가 그 투어 버스도 주차 위치가 정해져 있어서 좋은 위치에 또 주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었죠. 대성당과 알까사르가 보입니다. 그리고 대성당 로컬 가이드 미팅이 있어서 가는 길인데 아주 이제 뷰포인트죠,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투어 마무리하고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공항 가는 길에 또 알차게 아란후에스 하면 호아킨 로드리고, 천재적인 아란후에스 협주곡으로 되게 유명한 뮤지션, 클래식 기타 협주곡의 거장이에요. 그분이 살았던 동네거든요. 아란후에스 궁전하면 펠리페 2세가 이 지역에 별궁을 지었어요. 거기를 보통 가지만 저는 제가 잘 아는 핫스팟 포토존 가서 이 사진을 찍고, 정원은 여기가 더 아름답습니다. 게다가
옛날에는 공작새가 많았는데 공작새는 안 보이고 최근에 철새 오리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이날 또 힐링을 마지막으로 짧게 하고 공항 가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0일 되는 일정을 알차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방송 보시는 분, 투어 함께 한 분 계신다면 네, 감사 인사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알차게 다 본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소매치기도 한 번도 안 당하고 당할 뻔한 위기도 넘겼으니까 얼마나 행운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알차게 다녀왔습니다. 제가 언제 또 스페인 투어 만들어서 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작년 11월 투어는 이렇게 한번 정리하고 복귀할 시간 여유가 없어서 이런 방송도 못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발 외우지마 미술 트렌드 줌 강의, 관심 있는 분들 아주 저렴하죠. 되게 인간적인 가격입니다. 8만원 밖에 안 해요. 게다가 알폰스 무아 초대권을 이렇게 이벤트로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댓글 이벤트로. 티켓 모자랄 수도 있겠네 이젠. 네, 아무튼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끝까지 방송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허세미술관의 관장 이한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부에나스 노체스. 여러분 굿밤 되세요. 안녕.